여러분, 인공지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점점 더 커지는 모델, 더 많은 데이터,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 만약에 말이죠. AI의 미래가 꼭 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? 그냥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AI한테 더 깊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요? 와, 최근에 나온 한 연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답을 내놨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어요. 그럴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?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, 그쵸? 바로 더 오래 생각한다 이거죠. 뭐 이리저리 뜯어보고 다른 방법은 없나 고민도 해보고요. 그럼요. 바로 이 원리를 AI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AI가 그냥 순식간에 툭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.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. 근데 이게 AI 연구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AI는 대체 어떻게 더 오래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얼마 전에 구글 딥마인드랑 UC 버클리 연구진들이 바로 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깊게 파고든 논문을 하나 발표했더라고요. 여기서 테스트 시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AI가 일단 훈련은 다 끝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추가로 쓰는 에너지?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저희는 앞으로 이걸 알기 쉽게 AI의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부를게요. 좋아요. 그럼 AI한테 이 생각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?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연구진들이 아예 결이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검사기를 써서 탐색하는 방법이에요. 이건 뭐냐면 AI가 가능한 답을 막 여러 개 만들어내요. 그러면 옆에서 별도의 검사기가 딱 보고 이게 베스트네 하고 골라주는 거죠. 꼭 누구한테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비슷하죠?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고치는, 즉 자가 수정 방식입니다. 이건 AI가 일단 답을 써내고 이거 좀 아닌데? 하면서 우리가 글 고치듯이 계속 자기가 자기 답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. 더 좋은 답이 나올 때까지요.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자가 수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. 모델이 처음에 낸 답에서 실수를 발견하잖아요. 그러고는 두 번째, 세 번째 시도하면서 점점 답을 고쳐 나가죠. 결국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딱 보이실 거예요. 와, 진짜 AI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자,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. 탐색이냐, 자가 수정이냐.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스마트한 선택일까요? 그러니까 AI가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뭘까요? 모든 문제에 그냥 자가 수정만 쓰면 될까요? 아니면 탐색이 더 나을까요?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였습니다. 이 연구의 핵심, 바로 이겁니다.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적의 전략이 다르다 이거예요.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있잖아요. 이런 건 AI가 이미 거의 정답에 가깝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가 수정으로 살짝만 다듬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. 반면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, 뭐랄까 미로찾기 같은 문제에서는 아예 다른 길을 여러 개 찾아봐야 하잖아요. 이럴 땐 검색기를 이용한 탐색 방식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. 바로 4배. 문제에 딱 맞는 생각 전략을 고르기만 했는데 AI의 컴퓨팅 효율성이 무려 4배나 좋아진 거예요. 그냥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하게 에너지를 쓰는 거죠. 자,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렇다면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이 새로운 방식이랑 기존의 무조건 몸집만 키우는 방식, 이 둘을 정면으로 딱 붙여보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?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아주 공정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동일 에너지 대결. 그러니까 양쪽한테 똑같은 양의 컴퓨팅 에너지를 주고 자, 누가 더 잘하나 보자 하고 겨루게 한 거죠. 대결 구도는 이렇습니다. 먼저 똑똑이 팀은요. 보통 사이즈의 AI 모델한테 추가로 생각하는 시간을 줬어요. 반면에 덩치 팀은 생각할 시간? 그런 거 없습니다. 대신에 모델 크기를 무려 14대나 키워서 나왔죠. 결과가 진짜 흥미로워요. 쉽거나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는요. 작지만 깊이 생각하는 똑똑이 모델이 이겼습니다. 그런데
진짜 어려운 끝판왕급 문제에서는 결국 덩치 큰 모델이 이기더라고요.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.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큰 뇌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.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AI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째,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AI를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. 둘째, AI 모델 한 번 훈련시키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아끼고 대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.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딱 이겁니다. 이는 사전 훈련에는 연산을 덜 쓰고 추론할 때 연산을 더 많이 쓰는 미래를 암시한다. 야, 이건 그냥 기술 하나가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를 개발하는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음 AI 혁명은 과연 더 거대한 디지털 두뇌를 만드는 데서 올까요? 아니면 더 작은 두뇌한테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올까요? 이번 연구는요, 그 정답이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진진할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